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옆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학습 컨설팅, 학습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일단 이제 요즘에 우후죽순처럼 예전부터 많이 생겨나서 요즘에 좀 절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학습 컨설팅을 받는 이제 대상층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아주 이제 못해서 정말 갈 대학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학습 컨설팅 이제 그 양쪽의 항아리층이 이제 받았다면은 지금은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제 학습 컨설팅을 받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고 학습 플래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대로 하자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컨설팅과 좋은 플래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플래너들은 이제 학습 플래너만 있는 게 아니라 웨딩 플래너도 있고 많죠. 나 대신 계획을 세워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딩 플래너 같은 거와 학습 플래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이런 학습 플래너랑 학습 컨설팅을 받은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받고 오거나 받은 다음에 아니면 입시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요. 도움이 됐냐? 효과가 있었냐? 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받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비용이 비싸니까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었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움이 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내가 공부를 마치고 입시를 끝내고 생각해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헛짓을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때 당시랑은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이냐 하면은 이 학습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습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니에요. 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만약에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이 뭐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 학원을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을 운영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면서 실제로 그 해당 학생을 가르치면서 해당 학생과 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학생을 어떤 과목이든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의 특징과 그 학생의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조사도 하지만 자기 눈으로 가르치면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플래너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은 아닙니다. 자료를 잘 모아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이제 틈이나 유연성이 전혀 없고 그 틀대로 딱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늘 강조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다양성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1번이 맞지만 다른 아이에게는 A라는 아이에게는 1번이 맞지만 B, C, D에게는 2번이 맞을 수도 있고 3번이 맞을 수도 있고 4번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책에는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원론에는 1번이 정설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 2번도 3번도 4번도 정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학습 컨설팅이나 학습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빨과 이제 편협된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 1번을 주장합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조금은 덜 신뢰하는 그런 편입니다. 공부라는 거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어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네. 선행을 더 많이 한다고 뭐 특별히 더 나아지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3 친구들부터는요, 수능도 공통 과목만 봅니다. 수원, 수투, 확통. 공통 과목만 보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선택 과목 미적분도 절대평가 과목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신도 지금처럼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선행에 대한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1 아이들,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 수상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쵸? 정말 토 나오게 블랙라벨까지 5건, 6건 풀었지만 실제로 내신 들어가 보면 이 친구들이 다 100점 맞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점대, 80점 초반, 60점 후반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미적분 심화까지 한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남 타령 얘기해. 강남 타령. 강남에 왔기 때문에 내신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훨씬 더 내신 잘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컨설팅, 플래너, 주변 엄마들의 말들, 의대 가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수학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학원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제가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들 왔을 때, 왜 얘 이렇게 선행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고액으로 수업 넣고 그래야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학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학원 선행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마루에 있는 텔레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서 그냥 하게끔 그 마루에 책장으로 다 덮고 독서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텔레비 봐도 되고요. 핸드폰 봐도 돼요. 그런데 텔레비 보지만 텔레비 보는 거를 절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아이가 텔레비 보고 싶으면 텔레비 보게 해주지만 텔레비는 한 개 다 끝났을 때 보는 거다. 학교 갔다 오면 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했던 거 있잖아요. 늘 배웠던 거. 학교 갔다 오면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숙제하고 숙제 엄마한테 검사받고 학원 가기 전에 숙제하고 시험 보면은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그냥 놀고 텔레비 보고 핸드폰 봐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는 20분, 2학년 때는 40분, 3학년 때는 1시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좋은 학원 찾는 거, 텔레비 없애는 거 그런 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컨설팅 찾아다니면서 어디까지 선행해야 돼요. 플래너 찾아다니면서 무슨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는 거. 만약에 성향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못 일어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루에 텔레비 없애고 책장 놓는 게 아니라 텔레비 보고 축구도 보더라도 축구 본 시간 이외에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핸드폰, 스마트폰 사줘도 절제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처음부터 30분만 쓰고 식탁에 올려놓자. 절제가 안 됐을 때는 서로 타협하면서 화도 내고 핸드폰도 한번 부셔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겪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대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이 많아요. 의대 증원 때문에 막 지방의 지균으로 막 대학을 간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말들이 많은데 의대 좋죠. 의사라는 직업 좋아요.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은 직업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해도 저는 그냥 가르치는 게 지금 너무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건데 내가 공부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사명감 있고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돈도 잘 벌고. 그런데 꼭 우리 아이가 모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 우리 아이가 다 의사가 되고 싶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꿈이 아닌 내 꿈으로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말은 그럴싸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 직업, 그게 좋은 직업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장 다니고 중소기업 다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견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아빠나 대기업 다니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그 대기업을 다니는 그 직업이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겪어봤으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의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부모님한테 너무나 감사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나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으니까 처음에 저 어렸을 때 전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집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뭐 판사, 검사, 경찰 그러니까 공권력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뭔가 대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찰대를 가서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집안에 경찰 하나만 알아도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러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뭐 경찰이 되고 싶진 않았어. 나는 경찰 싫은데 그랬더니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 승준이는 승준이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뭐든지 괜찮아. 물론 뭐 기대나 있었겠지만 대학도 뭐 아주 명문대인 뭐 서울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도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중소기업을 가고 싶으면 중소기업을 가도 그냥 백수로 있으면 백수로 있어도 아니면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를 해도 엄마 아빠는 전혀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안타까워 하셨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지원을 못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하셔서 유학을 가라고 조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대학원 진학도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 하지만 네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를 해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강남에 잘 사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잘 사는데 꼭 우리 아이가 의사 돼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요, 이제 제가 뭐, 저랑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집이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잘 살아서 내가 굳이, 물론 부모님이 잘 살지만 나도 돈을 잘 벌어서 더 잘 살면 더 좋겠지만, 내가 굳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정도로 잘 산다면 저는 다시 대학을 들어가면 철학과를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철학과는. 심도 있고 깊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에 대한 진로와 미래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뭐 대기업을 다니는 부모님이 전문직이 1등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저는 아주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분이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그게 내 아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의사가 되더라도 내 아이의 삶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만족도가 높은 게 내 아이한테 전달돼서 내 아이의 삶도 만족도가 높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